네. 검찰이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기자들도 보니까 기자들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해자 윤석열 이렇게 또 적혀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일단 뭐 이 명예훼손죄에서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시각은 이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김만배 신앙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고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근데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량도 좀 낮아요. 2년 이하 징역이고 뭐 벌금형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 만약에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좀 실수를 해도 보도를 하면 이제 면책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에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죠. 그래서 저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적시했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짜 뉴스가 허위면 대부분 법원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걸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량도 굉장히 무거워요. 명예훼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인데 저건 7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 죄명을 적용해서 뭐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뉴스타파, JTBC 가운데 뭐 일단 JTBC는 방송을 통해 사과를 했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언론 자유 실탄하는 정치 검찰 비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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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 윤석열의 애완견 충견인을 자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우리 박수현 전수석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3칸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좀 억울한 게 많이 있겠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광상 변호사님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제가 알기로는 그 반의사 불벌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 이것을 과연 처벌받기를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의사를 또 밝히셔야 이제 될 문제도 남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 씨가 그 언론인으로서 언론 윤리를 어기고 돈을 주고받고 한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비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또 뉴스타파가 그 72분간의 녹취록 중에서 주어를 빼고 뭐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것도 역시 비판받고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뭐 국기문란, 그다음에 대선 공작, 뭐 의도, 뭐 이러면서 민주당 배우설과 이재명 후보 측의 또 연루설까지 계속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 명확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고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언론의 어떤 탄압의 빌미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집까지 다 태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모든 어떤 제도상 이 문제는 언론의 어떤 보도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사 좀 억울한 피해를 그때 봤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대선의 승자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기문란 뭐 이렇게까지 언론을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그렇게 보도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 3월 7일 날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가서 뭐 커피 어쩌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똑같이 다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보도가. 그래서 그 어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일방적 내용만 모든 언론이 보도했다라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도록 하는 것도 좀 그것도 지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다 이건 조금 사실관계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뭐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우설 연루서 지금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팩트체크라면 채널이 보도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3월 6일 뉴스타파가 대통령 선거 사흘 앞두고 있었던 때에 저녁 늦게 그 내용들을 터뜨렸고 그 다음날 종합뉴스에서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산불 때문에 대단히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있는 공영방송의 상당수가 이 산불 보도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저녁 종합뉴스의 3개 리포트를 산불 리포트를 튼 다음에 나머지 산불보다 더 많은 비중의 4개 리포트를 이어서 뉴스타파에 검증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맹비난성 성격의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았고요. 뉴스타파는 탐사 저널리즘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언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우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있는 시기에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다 전달할 거라면 적어도 조우영 씨에게 대한 취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들을 살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아예 70분이 넘는 전체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윤석열 중수부장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녹취 여기에 대한 공개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끌어다가 여기에 대한 제목 등을 잡아서 리포트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 2022년 2월 21일에 있었던 JTBC의 보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자의 리포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리포트 이후에 이 스튜디오에 기자가 직접 나와서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조우영 씨가 그 본 기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본 적도 없고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인터뷰 취재로 알고 있었던 본 기자가 그 내용은 쏙 뺀 채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 문제, 이 문제를 갖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민주당은 선거 내내 정치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된다면 선거를 앞둔 딱 적절한 기간에 똑같은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엄청난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도 관련된 내용 속에서 MBC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만큼 그 이전에 있었던 뭔가 모종의 연관성, 특별한 사안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금 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JTBC도 본인들이 뭐 잘못됐다 인정했고 사과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짜뉴스로 보는 게 좀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쓴 기자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을 한 공모 기자입니다.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꾸 저희들은 반국가 세력이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연락이 없었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이거는 용산에 큰 절을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들어보니까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 좀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더 황당한 건 저도 저거 들어보니까 왜 조우영 씨가 아니라고 한 내용들을 빼고 보도했냐 그러니까 기자는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뭐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랑 조금 다른 기자시네요. JTBC가 직접 나서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국민 앞에 숙이고 관련된 내용 속에서 사내에서도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언론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리고 나서 선택한 곳이 뉴스타파 아닙니까? 뉴스타파는 지금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수성님도 그렇고 총선 나가보신 분들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히나 방송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 방송에 대한 엄정 중립을 요구할 때예요. JTBC가 보도했던 2022년 2월 21일은 이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관련된 내용 속에서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되도 않는 보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선거 이틀 전에 따랐었던 언론들은 더 심각한 내용들이고요.
그럼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봉 기자의 해명 같은 내용들을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쏙 빼놓고 강성적인 발언이 나온 내용에 대한 정치적 대립각에 대한 모습들만 세우게 되는데 기자가 정치하라고 있는 직업이 아니니만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팩트 근거로 국민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면 저런 라디오 출연 나와서 본인에 대한 되도 않는 변명하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정치 공방으로도 벌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철저하게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